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매드팩토를 먼저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유상증자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규모를 살펴보니까 1,159억 원 규모입니다. 글로벌 임상시험을 진행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상증자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이슈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이 유상증자의 종류는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공모 유상증자가 있고요. 또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유상증자가 사실은 주가에 모두 이 주식의 희석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주식이 100주였는데 유상증자 50주 한다 그러면 100주 중에 10주를 내가 가지고 있었다가 150주 중에 10주가 돼버리면 지분율이 희석이 됩니다. 지분율에 대한 희석 효과 때문에도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이 세 가지 유상증자의 공통점이 있죠. 주주 배정 유상증자, 일반 공모 유상증자 할 때 다 현재 주가보다 주가를 할인해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3자 배정 유상증자도 1년간 보유예수를 묶이기 때문에 1년 뒤에 주식을 팔 수 있다라는 그런 안전장치는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시가보다 약간 10% 이내로 좀 할인을 해서 발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유상증자, 그러니까 유상증자는 공시가 나오게 되면 좀 대체적으로 주가가 좀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하락을 한다라는 이유가 지분율이 희석이 되고 이 현재 주가보다 낮은 주가의 주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주식들에 대한 물량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건데요. 매드팩토도 마찬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1,159억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입니다. 시가총액이 오늘 하락을 하긴 했지만 2,195억 원. 그러니까 전체 매드팩토 시가총액의 한 절반 정도가 유상증자로 발행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분율은 좀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주식이 희석이 되는 주식 수가 많아지게 되죠. 신주 배정 비율이 0.59주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한 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0.59주의 신주를 주게 되는데 이 문제는 여기에 주당 발행가액이 예정 발행가액입니다. 아마도 이 예정 발행가액보다 좀 더 낮아지게 발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9,270원입니다. 지금 27% 지금 하락을 한 주가가 1,400원인데요. 이거보다도 10% 이상 더 낮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당 예정 발행가액이 더 낮다. 그러면 새로 주식은 많이 생기는데 많이 생기는 주식이 매도 나올 수 있죠. 그 주식가보다 더 높다라면 그렇기 때문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도 다른 유상증자들과 마찬가지로 공시를 하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주 배정 기준일이 다음 달 5일이고 상장 예정일은 12월 28일인데 상장이 되면 그다음에 주가가 상장이 될 때는 그 신주 예정 발행가액 정도까지 이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데 그럼 유상증자가 부정적인 효과만 있느냐? 사실 그게 아니죠. 임상과 같은 이런 R&D 비용으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라고 매드팩토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희석이 되겠지만 주식의 희석보다는 신규로 자금이 확실하게 들어오죠. 1,000억이 넘는 자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매드팩토에 이 자금이 들어오고 그 자금을 활용해서 매드팩토는 기업의 발전을 꾀할 수가 있고 재무적인 문제도 해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임상과 같은 이런 R&D 비용으로 활용을 한다. 그러면 좀 길게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좀 악영향, 길게 봤을 때는 이 회사 자체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악영향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회사에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우선적으로는 도망가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길게 봤을 땐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 도망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신주 예정 발행가액이 9,270원인데 이게 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좀 더 낮아진다라면 그 주가까지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신주 발행가액이 확정될 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신주 발행가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대응하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도망가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출시했던 세븐나이츠 키우기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주가 양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에서는 빠지고 있는데 차익 실현 관점으로 봐야 할까요?
네, 우선은 차익 실현 관점이 좀 맞는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만 하락을 하는 모습이 사실은 최근에 이틀 동안 좀 많이 올랐죠. 이틀 동안 2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넷마블 주가가 사실은 좀 부진했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상승을 한 이유를 살펴보면 지난 6일 날 출시된 이 세븐나이츠 키우기가 국내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 2위에 오르면서 초반 흥행에 좀 성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기대감으로 나오면서 11일과 12일, 그러니까 월요일과 화요일이죠. 월요일과 화요일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면서 3분기에 영업 적자가 축소가 되는 이런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상승을 했는데 이틀 동안 좀 많이 올랐다는 부분들, 그리고 좀 짧게 들어온 물량들이 있죠. 매수세들이 여기에서 이 차익 실현 매물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분기에 영업 적자 축소가 기대가 된다 그러면 사실 단기적으로 오르고 사실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 4분기에도 좀 기대해 볼 만하거든요. 4분기에도 여러 가지 다수의 신작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중국에서도 신작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4분기는 또 이 3분기는 제가 영업적자 축소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분기는 흑자 전환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3분기에는 적자 축소되고 4분기 흑자 나오면 실적이 전체적으로는 올라가는 좋아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넷마블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지분들, 보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지분들에 대한 이 매각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무적으로는 이 NC소프트 하이브 같은 이 지분들이 있죠. 굉장히 굵직굵직한 이 지분들이 있는데 주가는 하락으로 해서 가치는 하락했지만 이 지분에 대한 지분 매각에 대한 기대감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넷마블의 경우에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지분 매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떤 전략을 취하면 될까요? 네, 우선 지금 차익 실현 매물 상당히 좀 많이 나왔고요. 3분기, 4분기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지금은 좀 버티자라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차익 실현 매물 상당히 좀 많이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티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가격 전략은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그리고 손절 가격은 사실은 이 저점 형성했던 여기 박스권 하단 정도 되죠. 이게 43,000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5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넷마블에 대해서는 버티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매수를 하신다면 현재 가격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43,000원, 목표 주가 5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넥스트 칩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넥스트 칩에 대해서 자율주행 카메라의 요충지라고 전했습니다. 거기에 2025년부터 빠른 속도로 마진율도 개선될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어제 자율주행 섹터가 좀 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관점으로 봐야 할까요? 네, 이 넥스트 칩도 사실은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시장에서 상승을 했었다가 최근에 또 하락을 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주식시장이 좀 안 좋죠. 그러면서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었던 오늘 같은 경우 로봇 관련주들도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 것처럼 이런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인데 넥스트 칩도 좀 마찬가지로 최근 올랐었던 부분에 있어서 차익 실현 매물 물량이 오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장용 카메라 수요에 대한 중요성이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고 넥스트 칩은 이 중요한 센서 중에서 이 시각을 담당하는 색상 인식이 가능한 이런 이 센서에 대한 턴키 제품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좋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실적인데요. 23년도는 적자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출은 올라가지만 그러면서 23년도에 대한 매출액은 200억, 24년도는 400억 정도가 되고 24년도 약 한 2분기 정도가 되면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25년도부터는 빠른 속도로 마진율의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지금은 조금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 주식시장이 좀 줄어들면서 매수 자금들이 좀 줄어들면서 이 3분기와 4분기 적자가 난다 그러면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이런 물량들도 좀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까지 지금은 같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까지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넥스트 칩은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23년도 적자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도망가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지만 길게 봤을 때 분명히 회사가 성장을 하고 있고 24년도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매수 가격은 14,000원 정도까지 내려온다라면 상당히 좀 적절한 좋은 주가다라고 보여지고요. 손절 가격은 121선 부근이 13,000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2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